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어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주요 쟁점 사안에 합의했지만 최종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둔다는 데에는 반론이 없었는데 연구개발 기능을 놓고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처리 직전까지 간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발목을 잡은 것은 신설될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R&D 기능 포함 여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이 우주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개념 설계를 하도록 해야 하며 연구개발 기능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기능과 우주항공청이 겹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R&D 과제를 기획하거나 우주 임무를 설계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시면 되고 직접 R&D 수행은 곤란하다. 정부와 여당은 항우연이나 천문연이 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에 한정해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대립했습니다. 연구개발 업무가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사가 연구개발 업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절대 반대니까. 연구개발 기능을 둘러싼 대립은 당분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쟁점은 대부분 합의됐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우주항공청의 위상은 과기정통부 산하 차관급 청으로 정리됐습니다. 외국인 채용은 국가안보나 국방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연구원으로 허용하기로 했고 외국인 청장은 불가하다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법률의 경과 기간도 3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별법 최종 통과 시점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 개최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한 달여. 국회 과방위는 다음 안건조정위원회 개최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노동자 2명이 숨진 김해 진영 오수관 사고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고가 난 작업은 전체 2천만 원도 안 되는 소규모 용역이었지만 대기업을 포함한 3개 업체가 연관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불법 하도급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오수관 조사 용역을 창원시에서 발주받은 곳은 대기업인 수성 엔지니어링. 1,900만 원에 수의 계약했는데 정작 현장 조사에 나선 건 진주의 미래환경연구원이었습니다. 발주처인 창원시는 수성 측이 자신들에게 신고도 없이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은 용역을 하도급할 경우 발주처인 창원시에 승인 신청서와 표준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수성 측이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현재 발주처인 창원시와 도급업체인 수성, 하도급업체인 미래환경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관련법 위반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도급업체의 책임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도급업체에 요청했지만 수성 측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용역은 오수관 8개 지점을 조사하는 소규모 용역이었지만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의 자회사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숨진 20대 노동자는 하도급업체인 미래환경 소속, 30대 노동자는 또 이 업체의 자회사 소속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더 많이 따내기 위해 별도 자회사를 설립했고 안전관리 역시 하도급업체가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조사에서 도급업체는 용역 중단 기간 발생한 사고로 강제 작업 지시는 없었다. 하도급업체는 업체에 통보하지 않고 작업자들이 현장에 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임 회피 논란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업 준비했던 사항들이기도 하고 사전 조사였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저 대표님하고 조금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회의 중이셔가지고. 고용노동부는 창원시와 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불법 하도급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경남 주말엔 문화, 오늘은 경상남도 교육청 갤러리로 가보시죠.
경남교육의 대표 구호인 아이조화를 주제로 한 특별한 전시회가 오늘부터 열리는데요. 무형문화재 성각스님이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미소로 속세에 전하는 위로, 감상해 보시죠. 진정은 기자입니다. 해발 786m, 남해에서 가장 높은 망운산의 작은 산사. 40여 년 이곳을 지킨 주지 성각스님의 선서화가 펼쳐집니다. 거침없는 붓끝에서 달과 산, 그리고 천진한 아이의 미소가 순식간에 화선지를 채웁니다. 고요한 참선을 통해서 문득 깨달은 바를 화선지에 체온과 비움의 미학적 정신이 선서합니다. 성각스님의 작품 29점이 경상남도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손을 흔드는 엄마와 아이의 환한 미소. 산에서 핀 하얀 연꽃을 바라보는 호기심 어린 미소. 둥근 보름달 안에서 수천 년 이어진 억겁의 미소. 환하게 우리가 이렇게 미소 지으면은 다소의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 번뇌가 말끔히 가시겠죠? 그 순간만이라도. 부산시 무형문화재 선화 제작 기능 보유자인 성각스님은 40여 년 동안 예술성과 수행을 겸비한 선서화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습니다. 해맑은 아이의 미소로 속세의 번뇌를 잊고 화합하라 이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공함으로 해서 훨씬 더 편한 세상,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세상, 환한 세상. 경상남도 교육청은 대표 교육구호 아이조화를 주제로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선서화에 담긴 우리 가슴 속 숨어있는 아름다운 미소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성각스님의 선서화 특별 초대전 아이조화 미소조화는 오는 20일까지 경남교육청 이청사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깊어지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로 인해 쌀쌀하게 출발하는 아침인데요. 현재 기온 거창이 9도, 함양이 10도를 보이는 등 예년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공기질 쾌청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수준의 가을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휴일인 일요일 오전에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 소식이 있겠고 한글날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4도, 함안이 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2도, 함안이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3도, 합천이 11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3도, 거창 2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출장 중이던 소방대원들이 고속도로에서 위태롭게 주행하던 저혈당 운전자를 구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지난달 6일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경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 등에 부딪혔고 마산소방서 김동식 구조팀장 등 2명이 해당 차를 막아세운 뒤 저혈당 상태의 A씨를 구조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구조 뒤 회복해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이 성낙인 창녕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성 군수는 경남도 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 군수는 김부영 전 창녕군수가 숨진 뒤 지난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경영난으로 지난 1월부터 휴관한 통영 가상현실체험관, 통영 VR존이 이달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통영시는 비용 최소화를 위해 운영일을 주 3일로 줄여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통영 VR존은 2020년 국비와 지방비 등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개관했지만
이용객이 적어 적자를 기록하면서 시설 폐지를 검토했었습니다. 한화오션이 사내 아이디어 공모에 포상금 최대 3억 원을 걸고 원가 절감에 들어갔습니다. 한화오션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산과 설계, 구매, 품질 분야에서 원가 절감 아이디어를 공모해 시행한 뒤 성과의 1%에 해당하는 상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 울산시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공동 수립했습니다. 초광역권 발전 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그제 최종 원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41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울산과 부산, 창원, 진주를 잇는 철도교통 기반시설과 KTX 경부고속선 울산지선 신설 등을 추진합니다. 올해 4분기 경남과 부산, 울산의 제조업 경기는 전분기 대비 원만하게 하락하는 반면 비제조업 경기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4분기 자동차와 철강 생산이 소폭 감소하면서 동남권 제조업 경기가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여행 수요와 화물 물동량 회복에 따라 운수업 업황이 개선되고 숙박 음식업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상남도 기록원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경상남도 중요 기록물 23만여 건에 대한 이관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관 기록물은 1946년부터 2010년 경남자치단체에서 생산된 것들로 농지원부와 건축허가, 도시계획, 산업단지 개발 등의 자료로 이관 작업은 4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